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나 같으면 그렇게 하네. 세 번째 촬영 같습니다. 도서관에 대한 이해를 갖고 지난번에 올렸는데 중간 한 1분 정도가 소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느 분이 일러줘서 확인하고 오늘 다시 찍었습니다. 찍고 확인했더니 여전히 1분 정도가 뒷부분에 또 사라지더라고요. 저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든 세 번째 시도입니다. 만약에 또 사라지면 또 만들어야겠죠. 제가 이런 주제로 굉장히 여러 번 얘기를 다루었고, 어떻게 보면 오늘 또 그런 얘기들 중에 하나일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하는 이유는, 제 신입생 들어왔을 때도 비슷한 얘기를 항상 해마다 합니다. 도서관이 뭐니? 하는 질문하고, 사서는 뭐 하는 사람 같으니? 라는 질문을 항상 하는데, 답은 없죠. 답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할 수 있느냐 할지 모르지만, 답이 없다는 것은 도서관은 진화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뭐야? 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그 과거사가 되기 때문에, 답이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니? 아무렇게나 막 변해간다면, 그걸 우리가 도서관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어느 정도 정통성과 적통성을 가져야 과거의 우리와 지금의 우리가 하나임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니? 그 하나임을 설명할 수 있는 그 줄기, 그냥 뭘까? 개념이라는 건 해가 거듭하면서 계속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식에 의해서 계속 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0년 전의 도서관과 지금의 도서관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힘은 무엇이고, 5,000년 전의 도서관과 지금의 도서관이 얼만큼 달라졌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비교해 볼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항상 해드립니다. 그때도 항상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도서관에 대한 정의죠. 도서관은 책의 더미가 있고 그 책의 더미를 설명하는 목록이 있기 때문에 그걸 도서관이라고 그래. 그게 어느 시대에 확정된 생각일까요? 누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5,000년 전에 만든 사람이 이걸 도서관이라고 명명하면서 여기는 책의 더미가 있고 거기다 목록을 만들어서 우리가 도서관이라고 불러 라고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그렇게 길지 역사가 1000년도 안 된 역사를 갖고 있는 얘기입니다. 고고학자가 어느 곳을 파보니 속에 유물이 나왔는데 그게 지금 말하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그 근처 어딘가 같습니다. 그 유물이 봤더니 책에 더미가 있고, 그 당시 책이라는 것이 파피루스 아니면 점토파일테니까 그런 것들이 쌓여 있고, 그것에 대한 설명이 있다 보니까 그걸 보고 이 사람은 뭐라고 판단했을까요? 도서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도서관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가 살던 시절의 도서관을 얘기했을 겁니다. 그 시절의 도서관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여전히 책에 더미가 있고 목록이 있어서 도서관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즐겨 이용하는 전자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도서관은 어떻게 비춰질까요? 책도 없습니다. 아니, 책이 없다라고 하기도 애매한 것이, 우리가 책이라고 정의한 것이 5,000년 전에 파피루스와 점토판처럼 우리가 책이라고 정의한 것은 유네스코가 내려준 정의도 있고, 소위 제본이라는 형태를 취한 것들도 있고, 전자책이라는 모습, 소위 EPUB, 이북이라고 부르는 것들도 있고, 여전히 EPUB, 이북은 페이지네이션도 있고, 한 화면에 존재하는 글자된 모양들도 있고, 굉장히 익숙한 모양을 유지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것을 자기 기억으로 살아가는 21세기 사람들에게 있어서 옛날 유물을 파는데 책에 더미가 나왔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여전히 도서관이라고 불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도서관이 해줬던 역할 중에 가장 위대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록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람들이 많은 것을 한 자리에 쌓아놓다 보면 그것을 구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조그만 방 하나를 갖고 살면서도 그 방에 있는 물건들이 어디에 무엇이 놓여있고 왜 거기에 놓였는지와 그 물건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 기억에 의해서 알고도 있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돈이 많거나 자기가 관리하는 물건이 굉장히 다양하거나 귀하면 기록으로도 갖고 있겠죠. 큰 창고를 가진 회사의 창고 같으면 그 창고에 쌓여있는 물건들이 어디에 놓여있는지, 그 물건이 팔기 위한 물건인지, 자기들이 제작하는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한 부속품들인지에 대한 정보도 다 있고, 그걸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주는 메커니즘도 쥐고 있을 겁니다. 책은 다른 공장의 물건과 다르게 책은 형태가 다 비슷합니다. 파피루스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점토판 거의 다 비슷하게 생겼을 겁니다. 왜?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이 생산성을 고려한다면 크기가 다 일정할 테니까. 그런 것들을 구분 지으려면 훨씬 더 정교해야겠죠. 무엇으로 구분했을까? 그 책들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 나사처럼 형태? 냉장고처럼 모양새? 아니요. 내용이었을 겁니다. 결국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이라는, 정보라는 데이터를 담은 것들이 그런 컨테이너이고, 그 컨테이너를 일관성 있게 제작하고, 그 일관성 있게 제작된 컨테이너 안에다가 데이터를 밀어넣고 그 데이터를 구분짓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대단히 위대한 발명품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담아다가 기록으로 생산해서 그 기록을 구별지어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행위. 그걸 왜 했을까요? 왜 모았을까요? 그게 모으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물건일까요? 어떤 것도 모으는 것을, 수집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물건은 없습니다. 그것이 사용하고 있는 사용 가치가, 효용 가치가 크면 클수록 그것을 관리하고자 하는 욕심도 커지고, 그 관리를 통해서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하려고 들었겠죠. 지식도 비슷하리라고 봅니다. 누가 관리했을까요? 왜 관리했을까요? 우리가 지식의 역사, 기록의 역사를 하면서 짚어보면서 알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지식의 가치가 뭐니? 그럼 정치적인 얘기하고 종교적 얘기를 많이 들먹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고, 재산권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나온 게 이제 문학, 예술에 대한 얘기도 나오겠죠. 이렇게 확장되어 간 과정 속에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수혜할 수 있는 집단도 굉장히 소수에 불과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네들이 목적에 의해서 그것을 모았을까요? 그랬으리라고 봅니다. 목적이 뭘까요? 목적이 재산? 그럴 수 있습니다. 국가가, 국왕이, 귀족이 재산적 가치를 갖고 모을 수 있었겠죠. 근데 그 많은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기에는 그 당시에 나타난 많은 금은보화를 놓고 본다면 그렇게까지는 없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건 재산적 가치보다는 실용성이 있겠고, 실용성이란 그들이 나누는 담론에 담겨 있었을 것이고, 그들의 담론은 국가를 운영하는 중차대한 문제였을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지식 자원들을 관리했다고 본다면, 관리가 목적이기보다 그것이 활용되어지고 운영되어지는 그 과정이 더 중요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결과가 쌓인 것이죠. 쌓기 위해서 모은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는 과정 속에 자연스럽게 쌓여가는 것이 지식일 수 있는 것이죠. 그 공유를 통해서 자기들 집단의 우월성을 강조하기도 하고 집단을 만들어가는 작업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도서관이라는 것을 목적적으로 쳐다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적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 자연스럽게 생산되어진 부산물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 부산물이 자기의 목적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적 달성을 보다 더 극대화시키고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그런 부산물. 그래서 저는 도서관을 기본 설정을 뭐라고 하냐? 퍼실리티라고 봅니다. 도서관은 우리가 하는 행위, 우리가 하는 활동들을 보다 더 정교하게 하고 보다 더 활성화시키고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많은 자원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야. 그리고 그런 것들 서로 공유하고 논의함으로써 그 가치를 보다 더 키워갈 수 있어. 그래서 이 지식 자원은 자연스럽게 확대 재생산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라는 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서관의 얘기보다는 사서 얘기를 먼저 하자고 합니다. 도서관의 역사를 얘기하고 도서관의 기원을 얘기하기 이전에 그 이전에 사서가 존재했다면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그 사서가
하는 역할은 사람들에게 그런 지식 자원들을 전달해주고 그 지식 자원의 전달 과정은 내가 만들어낸 지식 자원을 전달하는 건 학자적 역할이 아니라 전달자의 역할이겠죠. 소위 당물 장사처럼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얘기, 세상 얘기를 보고 듣는 대로 전달하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가치를 집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했겠죠. 그러다 이 사람은 자기가 기억하는 것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땐 저런 것들 어떤 형태든 간에 기술되어지기를 기대했을 것이고 누군가에서 그런 기록물이 만들어지면 그것은 자기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원으로서 역할을 했겠죠. 그게 국가였을 것이고 권력기관이었을 것이고 귀족이었을 것이고 그네들이 그렇게 관리를 했으려고 봅니다. 사설을 관리하는 직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떻게 보면 그 주체자로서 사설을 이해한다면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인 조직이 잘 운영되도록 만들어내는 사람. 그래서 사서에 대한 108가지 얘기를 해보자 그러고 사서의 기원에 대한 얘기를 상상력을 동원해서 꺼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허황된 얘기를 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니? 그러나 그 허황된 얘기라는 것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사서의 역할을 그려낼 수 있다면 그게 곧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얘기가 될 수 있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서 선생님들이 그냥 도서관이 뭐니? 라는 질문을 교과서적으로 접근하고 교과서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스스로가 도서관을 해석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 크지요. 그런 맥락에서 도서관은 사서가 만들어가는 세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니, 제가 곧 도서관입니다. 제가 어떻게 행동하고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제가 관리하고 있는 조직들이 얼마나 그 지식자원을 잘 활용해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고 그 지식자원을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공공도서관일 수도 있는 것이고 대학 도서관일 수도 있는 것이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도서관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 SNS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서 선생님들이 자기들이 모여서 만든 단톡방에서 도서관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자라는 것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사서가 되고 나면 제일 무서운 게 사서가 뭐지? 내가 뭐 하는 사람일까? 교과서에서 배우긴 이것저것 배웠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아무도 그런 일을 안 하네. 배운 것들은 별로 쓸모가 없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다르게 판단되어지고 다르게 평가되어지는 것 같으네. 그런 두려움도 빠지겠죠. 그래요.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리긴 참 애매한 얘기지만 가르친 것에 있어서 가르친 내용들의 상당 부분은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학 하는 친구들은 보면은 자기의 실험들이나 자기의 연구하는 분야들이 현재에서는 필요하지 않거나 현재에서는 불가능한 것들에 대한 얘기, 5년, 10년을 앞두고 계속 고민을 해가고 있습니다. 왜? 지금 것을 만드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거든요. 이미 다 쓰고 있거든요. 누구나 다 만들 수 있고 그걸 만드는 공장도 있고 이미 그들의 생산성은 극대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실험실적 얘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을 키워서 내보내도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일할 기회는 별로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보다 지금 더 심해졌지만 이공계 출신이 현장에 갔을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써먹을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짧다는 거예요. 그만큼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인문사회학은 어떠겠니? 저는 인문사회학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인문사회학에 다름이 있다면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포장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그것을 나누는가에 대한 안목? 그런 걸 키워주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서가 단지 현장에서 서비스, 소위 말하는 어떤 지식을 전달하거나 조직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을 하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간해수공업 같은 일들이 아니라 큰 그림을 그린 사람. 그들이 필요한 지식을 어디 연구할 수 있고 누가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공유할 수 있고 어떻게 생산해낼 수 있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게 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를 그려보는 사람. 디자이너. 그런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굉장히 진부한 얘기입니다만 제가 하나 추가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거나 얘기를 나누고 싶거나 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제가 기꺼이 거기에 응해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요즘 할 수 있는 건 그런 재능 기부가 제 일이고 그걸 재능이라고 생각해 주신다면 기꺼이 제가 거기에 답도 해드리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서관이 뭐니에 대한 사서들의 고민을 좀 다른 시각에서 한번 쳐다봤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다른 시각에서 도서관을 우리가 좀 색다르게 이해해보고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